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주휴수당 주고 계신가요? 근로자 여러분, 주휴수당은 받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하세요. 우선 오늘의 주제인 주휴수당이 뭔지 알아야겠죠?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돈을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의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데 그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한 명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전면 적용과 일부 적용 제외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일부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도 편의점 사장님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상 일을 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 번째 요건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는데 2021년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이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일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주 2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과 구별해야 하는데 약속은 주 20시간으로 했더라도 실제 돌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거나 결근으로 인해 주 20시간보다 많게 또는 적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실제 일한 시간을 실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닌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 지각조퇴한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는 경우 하루의 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도 공제한다는 규정을 적어놓은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삭제하셔야 합니다. 시급은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책정하고 예를 4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분인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둘째, 하루 9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초과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최대치인 8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셋째,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이며 법정 근로시간인 일주 40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분모의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분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인 20시간을 법정 최대치인 주휴시간인 8시간을 곱해 총 4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 15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례 부여가 아닌 주휴수당 자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월급의 경우 월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나 1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의무 있는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 후 3년 내라면 노동청의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연세노무사에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